이 남자는 제 남편이 아닙니다. 단지 저를 괴롭히는 짐일 뿐입니다. 며느리의 울부짖는 듯한 말이 법정에 울렸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들을 향한 차갑고 날선 한마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그때 뒷문이 열렸습니다. 68세 여성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판사가 그녀를 보고 멈췄습니다. 김정숙 검사님?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법정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2024년 11월 서울 서부지방법원 가정법원 사무법정. 오늘은 양육권 및 재산분할 소송 변론 기일이었습니다. 원고 최지연 39세, 피고 김민수 42세. 복도는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김민수는 목발을 짚고 있었습니다. 2년 전 재개발 현장에서 추락사고, 척추 손상, 하반신 마비. 그의 옆에는 8세 딸 김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아빠 괜찮아? 딸의 목소리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응, 괜찮아.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반대편에는 최지연, 서연의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빨간 정장을 입고 완벽한 화장을 한 그녀는 전쟁을 치르러 온 것 같았습니다. 그 옆에는 변호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위자료는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권도 문제 없습니다. 이번엔 확실합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김민수, 입장하십시오. 민수는 목발을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서연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내가 도와줄게. 고맙다, 서연아. 지연도 입장했습니다. 그녀는 민수를 보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제1차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연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김민수는 2022년 산업재해로 하반신 마비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자녀 양육 능력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은 결혼 후 취득한 공동재산으로 원고에게도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 측 의견은?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딸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제가 지은 집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이 비웃었습니다. 지었다고요? 당신 혼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그때였습니다. 법정 뒷문이 열렸습니다. 68세 여성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흰 머리, 검은 정장, 단정한 자세. 그녀는 피고석 옆에 섰습니다. 판사가 그녀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김정숙? 여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재판장님. 왜 여기 계십니까? 피고의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지연의 변호사가 속삭였습니다. 김정숙, 그 검사? 네, 20년 전 은퇴한. 판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 김정숙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꺼운 파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그녀를 봤습니다. 처음 보는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3년 전 김민수와 최지연은 결혼했습니다. 민수는 재개발 현장의 반장이었습니다. 지연아, 우리 집 지을 거야. 집? 내가 모은 돈이랑 회사에서 받은 보상금으로 어머니가 사시던 집터에 새로 짓는 거야. 지연은 웃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큰 집인데? 30평 정도. 작지만 우리 집이야.
민수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재개발 현장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희생자는 김민수였습니다. 진단 결과는 척추 손상, 하반신 마비였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민수에게 의사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평생 걸을 수 없습니다. 평생 휠체어 생활을 해야 합니다. 민수는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연은 달라졌습니다. 민수야,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 돈은? 생활비는? 산재 보험금 나와. 그걸로 뭘 해? 애 키우고 집 유지하고. 지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 후로 지연은 자주 외출했습니다. 민수야, 나 친구 만나고 올게. 또? 왜 나는 집에만 갇혀 있어야 해? 아니, 조심해서 다녀와. 어느 날 민수는 지연의 휴대폰을 받습니다. 이태성이라는 사람한테서 온 문자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봐요. 이태성. 그 이름은 처음 들었습니다. 지연아, 이태성이라는 사람 누구야? 사업 파트너. 왜? 사업? 부동산 개발 쪽. 내가 투자 상담받고 있어. 그래. 민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커졌습니다. 6개월 전 지연이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혼하자. 뭐? 이혼? 우리 이렇게 살 수 없어. 지연아. 그리고 서연이는 내가 키울게. 안 돼. 왜 안 돼? 당신이 애를 어떻게 키워? 걷지도 못하는데.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 그 집도 반은 내 거야. 결혼 후에 지은 거니까. 그건 아니야. 그 집은 내 명의야. 명의가 뭐가 중요해? 법적으로 공동재산이야. 지연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정에 섰습니다. 지연의 변호사는 준비가 철저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장애로 인해 자녀를 돌볼 능력이 없습니다. 학교 등하교, 식사 준비, 위생 관리 모두 불가능합니다. 또한 경제적 능력도 없습니다. 반면 원고는 건강하고 수입도 안정적입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원고의 직업은 프리랜서 마케터입니다. 월 평균 300만 원 수입이 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때 김정숙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네, 피고 측 대리인.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김정숙은 김민수의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20년 동안 조용히 살았습니다. 검사 시절 그녀는 유명했습니다. 칼 같은 검사, 증거의 여왕. 하지만 20년 전 그녀는 은퇴했습니다. 사법비리 사건. 그녀는 상부의 압력을 거부했고 결국 물러났습니다. 엄마, 왜 그만두셔? 당시 22세였던 민수가 물었습니다. 민수야, 정의는 때로 대가를 치른단다. 하지만 후회하진 않아.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 민수야. 내가 원하는 걸 해라. 민수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성실했습니다. 엄마, 나 반장 됐어. 정말? 축하한다, 아들. 민수는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살던 집터에 새 집을 지었습니다. 엄마, 이 집은 우리 거야. 고맙다, 민수야. 아니야, 엄마가 나를 키워주신 거지. 김정숙은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재개발 현장 추락, 하반신 마비. 김정숙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수야, 엄마, 괜찮아,
괜찮을 거야. 엄마, 나 이제 못 걸어.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낼 거야. 김정숙은 아들을 돌봤습니다. 재활치료, 심리 상담, 모든 걸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최지연은 달랐습니다. 어머님, 저 친구 만나고 올게요. 지연아, 민수 좀 돌봐주고 가거라. 어머님이 계시잖아요. 지연은 자주 외출했습니다. 김정숙은 의심했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이혼할 거예요. 뭐라고? 민수 오빠랑은 더 못 살겠어요. 지연아, 그게 무슨 말이니? 그리고 집. 그 집도 제 몫이 있어요. 그 집은 민수 명의야. 법적으로 공동재산이에요. 변호사한테 확인했어요. 김정숙은 차가운 분노를 느꼈습니다. 지연아,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니? 돈이요. 그리고 자유요. 서연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어차피 아빠는 못 키우잖아요. 김정숙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싸우기로 법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연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자녀를 방치한 전력이 있습니다. 방치? 네, 작년 겨울 자녀가 독감에 걸렸을 때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그건 그때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그렇죠. 당신은 입원했죠. 그래서 애를 못 돌본 거잖아요. 어머니가 돌봐주셨어요. 어머니가요? 68세 노인이요? 지연의 변호사는 비웃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노모에게 양육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복지법상 방임에 해당합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이 덧붙였습니다. 재판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하십시오. 저 사람은 짐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혼하고 싶어도 못하고, 일하고 싶어도 못하고, 저는 39살이에요. 제 인생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저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이 멈췄어요. 민수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서연이 아빠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방청석에서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나? 그래도 남편인데, 하지만 지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 그 집은 제가 청소하고 제가 관리했어요. 명의가 누구거든 상관없어요. 제 노동이 들어간 공동재산이에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 측 반론하시겠습니까? 김정숙이 일어섰습니다. 네, 재판장님. 말씀하십시오. 원고는 방금 피고를 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까? 문제입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 발언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32조 1항에 해당합니다.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노동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김정숙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피고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최근 2년간 가사 관련 지출은 전무합니다. 청소, 식사 준비, 아동 돌봄. 모두 피고의 모친인 제가 담당했습니다. 그건 증거가 있습니다. 가사도우미 결제 내역, 식재료 구매 영수증, 모두 제 명의입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지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정숙이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재혼에 대해서도 질문하겠습니다. 무슨 질문? 현재 교제 중인 남성이 있습니까?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개인 사생활입니다. 재혼을 원한다고 하셨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실입니까? 없다니까요.
지연은 신경질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김정숙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원고의 휴대폰 통화 기록입니다. 합법적으로 취득했습니다. 공동명의 가족요금제니까요. 이태성이라는 남성과 하루 평균 15통 이상 통화했습니다. 지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다음 기일에 계속하겠습니다. 법정이 끝났습니다. 복도에서 지연이 김정숙을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너야말로 왜 이러니? 전 제 권리를 찾는 거예요. 권리? 내 아들을 짐이라고 부르는 게 권리니?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숙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제 시작이야. 며느리는 그제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다음 주 제2차 변론기일. 김정숙은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오랜 지인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연 씨, 부탁 좀 하겠습니다. 정숙 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입니까? 박도연, 전직 경찰, 현재 사설 탐정. 김정숙과는 20년 전 함께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사 좀 해주세요. 최지연이라는 사람. 며느리? 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박도연이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정숙 씨, 이거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말씀하세요. 최지연, 현재 이태성이라는 남성과 교제 중입니다. 누구죠? 40대 초반의 부동산 개발업자입니다. 재개발 지역 전문. 김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것 보세요. 박도연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최지연이 민수 씨 집 주변을 이태성과 함께 돌아다닌 사진입니다. 언제? 3개월 전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재개발 예정지 조사라고 합니다. 그 집이 있는 동네가 내년에 재개발 들어갑니다. 김정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보상금이 얼마나 됩니까? 약 15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15억? 네, 집값과 이주 보상금 포함입니다. 김정숙은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지연이는 돈을 노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뭡니까? 최지연, 아이 양육권도 포기할 계획입니다. 뭐라고요? 이태성과 재혼 후 해외로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서연이는 시설로 보낼 생각인 것 같습니다. 김정숙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증거는 있습니까? 녹음 파일 있습니다. 박도연이 USB를 건넸습니다. 이태성과의 통화 녹음입니다. 합법적으로 취득했습니다. 김정숙은 USB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연 씨. 정숙 씨, 이번엔 이기셔야 합니다. 이길 겁니다. 다음 법정에서 서기 위해 김정숙은 더 많은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지연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자녀 양육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재산 분할에 대한 합리적 협의를 원합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 측 의견은? 김정숙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원고의 진짜 의도를 밝히고자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원고는 자녀 양육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을 원하는 것입니다. 근거를 대십시오. 김정숙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첫째, 이것은 해당 주택 지역의 재개발 공고문입니다. 2025년 착공 예정, 예상 보상금 15억입니다. 둘째, 이것은 원고와 이태성의 통화 기록입니다. 재개발 관련 대화가 32회 확인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셋째, 이것은 등기부 등본입니다. 해당 주택은 결혼 3년 전에 취득했습니다. 당시 소유자는 피고 김민수 단독 명의입니다. 결혼 후 명의 변경이나 증여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공동재산이 아닙니다. 지연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기간 중 가치 상승이 있었으니 가치 상승은 재개발 공고 이유입니다. 결혼 당시 시가 3억, 현재 예상가 15억. 이는 피고의 기여와 무관한 외부 요인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정숙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태성아, 그 집 보상금 받으면 우리 나가자. 서연이는 시설에 맡기면 돼. 장애인 아빠가 키우는 것보단 나아. 내 맘대로 해. 난 책임 안 져. 법정이 얼어붙었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숨을 삼켰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이 녹음의 출처는? 합법적으로 취득했습니다. 통신사 협조하에 공동명의자 동의 취득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김정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검사. 그녀는 여전히 강했습니다. 제3차 변론기일. 지연의 변호사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녹음 파일의 진위 여부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어떤 이의입니까? 편집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기관의 감정이 필요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 측 감정에 동의하십니까? 김정숙이 일어섰습니다. 동의합니다. 다만 그동안 다른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십시오. 김정숙은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첫째, 이것은 원고 최지연의 은행 거래 내역입니다. 최근 1년간 이태성으로부터 총 8,5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지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사업 투자금입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김정숙은 계속했습니다. 둘째, 이것은 이태성의 회사 등기부등본입니다. 태성개발 대표이사 이태성, 주요 사업 재개발 지역 부동산 매입 및 전매. 최근 3년간 5개 지역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수익을 냈습니다. 그게 피고와 무슨 관계입니까? 지연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김정숙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태성개발의 부동산 매입 리스트입니다. 김민수의 집 주변 5가구가 모두 이 회사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단 김민수의 집만 제외하고요. 그래서요? 이태성은 김민수의 집을 마지막 퍼즐로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 최지연은 그 협조자입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지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김정숙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것. 그녀는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2024년 9월 15일 이태성과 최지연이 함께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한 사진입니다. 해당 중개소는 김민수의 집 매물을 전문으로 취급합니다. 그날 상담 내용은 명의자 동의 없이 매매 가능 여부였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냥 중개소 상담 녹취록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취득했습니다. 김정숙이 USB를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재생을 지시했습니다. 명의자가 장애인이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 대리인 선임하시면 됩니다. 법정 대리인이 누가 될 수 있죠? 배우자나 직계존속입니다. 배우자가 대리인 되면 매매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만 녹음이 끝났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원고 해명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궁금해서? 네. 재개발 보상금이 얼마인지 궁금해서요. 그럼 왜 법정 대리인 절차를 물어봤습니까?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숙이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처음부터 재산을 목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녀 양육권은 협상 카드일 뿐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김정숙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원고가 이태성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서연이는 내가 걱정하지 마. 양육권 따내서 협상용으로 쓸게. 나중에 민수한테 돈 받고 포기하면 돼.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졌습니다. 저 여자 진짜? 애를 협상 카드로 써?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옆에서 8세 서연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나를, 김정숙은 손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판사가 말했습니다. 다음 기일에는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원고 측 증인이 있습니까? 지연의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없습니다. 피고 측은? 김정숙이 답했습니다. 있습니다. 김서연 8세. 아동을 증인으로? 네, 친권 분쟁에서 자녀의 의사는 중요합니다. 민법 제909조사항, 자녀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판사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허가합니다. 법정이 끝났습니다. 복도에서 지연이 김정숙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증거를 어떻게 그렇게 다 모았어요? 20년 동안 뭐하고 살았는지 알아? 증거 모으는 게 내 직업이었어.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이제 39살이에요.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일도 못하는 사람과 몇십 년 더 살 수는 없어요. 제 인생도 있어요. 내 인생에 내 손녀는 없구나. 뭐? 서연이를 협상 카드로 쓰겠다고? 돈 받고 포기하겠다고? 그게 엄마라는 사람 입에서 나올 소리냐? 서연이를 딸로 생각하면 절대 그런 말을 할 수는 없다. 지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정숙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다음 법정에서 서연이가 증언할 거야. 서연이가요?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8살 애가 뭘 알아요? 8살도 진실은 안다. 김정숙은 돌아섰습니다. 며느리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4차 변론기일, 증인 신문일.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8살 아이가 증언한데 할머니가 전직 검사라던데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증인 김서연 입장하십시오. 작은 문이 열렸습니다. 8세 김서연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흰 블라우스, 검은 치마. 할머니가 준비해준 옷이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긴장하지 마. 내가 본 대로, 들은 대로만 말하면 돼. 네, 먼저 물을게. 넌 엄마랑 아빠 중 누구랑 살고 싶니? 서연은 아빠를 봤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아빠요. 왜? 아빠가 저 많이 사랑해요. 엄마는?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는 저한테 거짓말하래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무슨 거짓말? 법정에서 아빠랑 살기 싫다고 말하래요. 누가 그러래? 엄마요. 지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런 말 안 했어요. 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원고 앉으십시오. 김정숙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증거가 있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3주 전 원고가 자녀에게 한 말입니다. 합법적으로 취득했습니다. 피고의 집에 설치된 CCTV 녹음입니다. 재생되었습니다. 서연아, 법정에서는 아빠랑 살기 싫다고 말해. 왜요? 그래야 엄마가 이길 수 있어.
근데 저 아빠 좋은데요, 서연아.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알았어요. 그리고 할머니한테도 말하지 마. 알았지? 네, 녹음이 끝났습니다. 법정이 얼어붙었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건 학대 아니야? 애를 이용하는 거잖아. 지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이 녹음이 진짜니? 네, 엄마가 정말 그렇게 말했어? 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는 저 안 사랑해요. 왜 그렇게 생각해? 엄마는 맨날 전화만 해요. 저랑 안 놀아요. 그리고 아빠한테 나쁜 말 해요. 짐이라고 서연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짐이 아니에요. 아빠는 저 많이 사랑해요. 민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판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연아, 마지막으로 물을게. 네, 넌 정말 아빠랑 살고 싶니? 네, 아빠랑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엄마는? 서연은 엄마를 봤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보고 싶어요. 근데 엄마는 저 안 보고 싶은 것 같아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내려가도 좋아. 서연이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할머니 김정숙이 그녀를 안았습니다. 잘했어, 서연아. 할머니, 제가 잘한 거예요? 내가 용감했어. 판사가 말했습니다. 양측 최종 변론을 들겠습니다. 지연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여전히 자녀를 사랑합니다. 다만 양육 환경에 대한 우려가 있었을 뿐입니다.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협의하겠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 측 최종 변론은 김정숙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말씀하십시오. 피고 김민수는 장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입니다. 그는 딸을 사랑하고 딸도 그를 사랑합니다. 장애는 양육권을 박탈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진짜 목적은 재산이었습니다. 자녀는 협상 카드였고 집은 매매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양육권을 줄 수 없습니다. 김정숙은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20년 전 검사를 그만뒀습니다. 정의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정의를 지키고 싶습니다. 제 아들과 손녀를 위해서입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2주 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끝났습니다. 복도에서 민수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고맙긴. 당연한 거지. 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김정숙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나도 내가 자랑스럽다, 민수야. 2주 후 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 2024년 12월 18일 선고 기일. 법정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방청석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직 검사가 며느리랑 싸운다던데 손녀가 증언했다며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4 드단 33235 이혼 및 양육권 분쟁 사건. 판사는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용한다.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2. 미성년 자녀 김서연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 김민수로 지정한다.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3. 원고의 면접교섭권은 월 1회로 제한하며 피고 또는 조모 김정숙의 감독하에 이루어진다. 4. 서울시 마포구 소재 부동산은 피고 김민수의 단독 소유로 확정한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5.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다. 지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부당합니다. 판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원고는 처음부터 재산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자녀를 협상 도구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837조 제2항 친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한 것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항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합니다. 지연은 주저앉았습니다. 판사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태성. 법정 뒤에서 40대 남성이 일어섰습니다. 저를 왜 부르십니까? 당신도 이 사건의 공모자입니다. 원고와 함께 피고의 재산을 탈취하려 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가 원한다면 별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태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장애를 이용한 재산 탈취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8세 아동을 도구로 사용한 반인륜적 행위였습니다. 다행히 피고에게는 강한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판사는 김정숙을 받습니다. 김정숙 전 검사님. 네, 20년 전 당신은 정의를 지키다 자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다시 정의를 지켰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정이 끝났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연을 향한 욕설들이 들려왔습니다. 잘했어. 민수는 목발을 짚고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우리 이겼어요. 응, 아들. 우리 이겼다. 서연이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계속 함께 살지. 정말요? 그럼. 할머니가 너희 지켜줄게. 복도에서 지연이 김정숙을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뭐니? 저도 힘들었어요. 김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 오빠 사고 나고 저도 무너졌어요. 그래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도망치려고 내 손녀까지 이용했니?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는 서연이한테 해. 서연이가 받아줄까요? 모르겠다. 내가 스스로 물어봐. 지연은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엄마,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나 한 달에 한 번 볼 수 있어요? 그래. 꼭 보러 갈게. 엄마, 나쁜 사람 안 만나요. 약속해요. 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약속할게. 3개월 후 민수의 집. 재개발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보상금 15억을 받았습니다. 민수는 그 돈으로 장애인 재활센터에 5억을 기부했습니다. 저처럼 다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나머지 10억으로는 새 집을 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 휠체어가 다니기 편한 곳. 김정숙도 함께 이사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넓은 집 필요 없는데 서연이 방도 있어야지. 그리고 나도 늙었어. 너희 옆에 있고 싶다. 고맙습니다, 엄마. 어느 날 서연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검사 그만두셨어요? 글쎄다. 할머니도 싸움에서 진 적이 있거든. 할머니도 저요? 그럼. 할머니도 사람이야. 근데 이번엔 이겼잖아요. 김정숙은 웃었습니다. 그래, 이번엔 이겼지. 다음에도 이길 수 있어요? 모르겠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긴단다. 서연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저 커서 할머니처럼 될 거예요. 검사? 아니요. 강한 사람이요. 김정숙은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김정숙은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검사 시절의 사진. 그때는 정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들과 손녀를 지켰습니다. 정의는 늦을 수는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반드시 말을 한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68세. 그녀의 싸움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지킨 것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